안녕하세요. 추세추종TV입니다. 11월 29일 금일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 향후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그리고 실적이 동반된 알짜 회사들 위주로 33종목을 정리했습니다. 테마별로 정리를 했고요. 또 종목 옆에는 간단하게 어떤 종목인지를 적어 놨으니까요. 일단은 화면을 캡처하시고 종목 설명으로 들어가서 간략하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캡처하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금융주들이 이제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중소형주 중에서 제주은행입니다. 금융당국에서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겠다. 금융권의 어떤 뭐 배당이라든지 그런 정책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전 은행 섹터들이 다 상승을 했고요. 그 중에서 중소형주 중에서는 제주은행이 22%로 아주 강했습니다. 시가총액은 3,200억 정도 되고요. 분기 실적은 한 70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100억에 한 200억 정도 되는, 돈을 벌어들이는 종목이고 좀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크게 올랐을 때 따라잡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어쨌든 중소형 은행주 중에서는 실적이 동반된 제주은행이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4대 금융지주도 다 올랐습니다. KB나 신한, 하나도 다 올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덜 오르고 실적이 되게 짱짱한 우리금융지주를 한번 골라와 봤는데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딱 주봉상 패턴 위에 올라왔고 시총이 9조 2천억인데 올해 예상되는 당기순이익이 3조다. 그러면 PER 기준으로 한 3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 매력이 있는 우리금융지주, 당연히 배당 수익률도 좋겠죠. 작년에는 7%가 나왔네요. 올해도 배당 수익률이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우리금융지주 볼만한 내용이고요. 또 이 종목도 저평가 관련주로 저평가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DN오토모티브라는 종목인데요.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하고 옆으로 쉬었다가 또 따라잡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한 14%가 상승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가총액이 한 7,500억 정도 되고 당기순이익을 보면 상반기에 한 800억 정도 되네요. 상반기에 한 800억, 또 9월 달에 800억이니까 1,600억에 한 2천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면 PER이 4배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저평가 매력으로 DN오토모티브 방진 부품, 그러니까 엔진의 어떤 떨림 같은 것들을 잡아주는, 그런 소음 같은 걸 잡아주는 그런 부품 종목인데 저평가 매력이 충분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봐도 20주선이 돌아서면서 강하게 추세가 형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도 엊그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소카입니다. 차량 카쉐어링, 차량 공유와 또 관련된 여러 또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고요. 그리고 계속 하락하다가 지금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려고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상승 추세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고,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한 6천억대에서는 또 한번 관심 있게 보면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고, 21선이 완만하게 쌍바닥을 그려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현입니다. 서현도 마찬가지로 DN오토모티브처럼 저평가 매력이 굉장히 충분한 자동차 내장 관련된 종목이고요. 시가총액이 한 1,950억 정도 되는데 당기순이익을 보면 3월 달에 300억, 그 다음에 6월 달에 180억 하면 500억 되죠. 500억에 9월 달에 700억, 760억 하면 1200억 돼요.
1200억이 당기순이익이 물론 지배주주로 봐야 되겠네요. 지배주주로 봐도 300억에 한 7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되는데 3분기에 700억을 벌어들일 정도로 굉장히 좀 저평가된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과열 종목이 됐다가 쉬었다가 오늘 또 6% 올랐는데 여전히 그렇다고 해도 오를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살짝 쉬어갈 때는 충분히 공략할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종목의 대장주라고 계속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 어제도 소개를 해드린 모트렉스가 21선 위에 안착하면서 오늘 4% 올랐는데요. 다시 한번 21선 근방으로 좀 쉬어갈 때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시가총액 4,370억인데 당기순이익 490억 나오니까 자율주행 종목 중에서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찾기가 힘들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다음은 삼보모터스인데요. 자동차 미션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종목으로서 작년에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했네요. 올해도 실적이 계속 더 좋은 실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최근에 어쨌든 거래대금이 크게 2번 터지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아주 좋은 그림을 만들고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튀어나갈 만한 어떤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매력적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은 네옴시티 우크라 관련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림인데요. 히림이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오를 때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고 한 다음에 크게 올랐고 다시 한번 좀 빈살만이 왔다가 하면서 빠졌다가 오늘 다시 13%로 강하게 돌려세우고 거래대금도 1100억이나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히림은 이런 건축 설계, 도시 설계에 관련해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고 굉장히 국내에서도 탑 티어에 속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21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찬찬히 공략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로 충분히 엮일 수가 있고 네옴으로도 엮일 수 있는 한국종합기술이 21선을 쌍바닥을 만들면서 오늘 11% 장대 양봉을 뽑았고요. 주간 단위 흐름도 20주선이 우상향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관련한 종목으로서 뭐 여러 가지 인프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죠. 보면은 뭐 상하수도, 환경, 항만, 철도, 엔지니어링 전 분야에서 기획, 조사, 설계, 분석을 하는 종합 인프라 회사로서 충분히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만한 종목으로 한국종합기술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태경 BK입니다. 여러 가지 소재를 만드는 회사고 최근에는 이제 네옴시티 수처리 관련한 종목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무려 15%가 올랐고요. 시가총액은 2천억이고 당기순이익도 290억 나오는 알짜 종목이죠. 소재에 관련된 종목이고 뭐 수처리 관련된 소재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 또는 뭐 친환경 여러 쪽의 소재가 결부가 되어 있고요. 신고가를 돌파한 모습이어서 따라붙기는 부담스럽지만 쉬어갈 때는 얼마든지 따라갈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산텔레콤인데요. 기산텔레콤 자체는 좀 큰 내용이 없지만 자회사가 공항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용역과 기술을 설계하는 회사인데 사우디하고도 연관이 있고 사우디 공항 관련된 종목으로서 오늘 560억 거래 대금이 나왔고 시가총액이 500억인데 560억 거래 대금이 나온 내용들을 보면 뭔가 좀 끼를 부릴 만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농기계 관련해서 TYM, 대동 다 좋았는데요. 건설 기계 쪽이 엄청나게 오른 거에 비해서 이런 TYM이나 대동 같은 종목은 시가총액 4천억에 당기순이익이 상반기에만 뭐 800억씩 나오는 회사가 지금 3분기에 한 1,000억이 넘는 회사인데 상대적으로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옴시티 철도 관련해서 또 방산으로도 굉장히 좋죠. 현대 로템이 뭐 양수 겸장이죠. 방산도 팔고 또 철도도 깔고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너무 잘 맞으면서 꾸준히 잘 가고 있고 주봉으로도 워낙 좋은 모습이어서 결국에는 사실 이런 종목을 이렇게 상승 중에 음봉이 왔을 때 양음양, 양음양, 양음양으로 음봉의 종가에 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왜냐하면 주봉에서 상승 추세는 이미 확정이 돼 있고 일봉상에서 이런 음봉 때 양음양 패턴을 좀 공략해 보면 아주 잘 맞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계측 장비 종목인데 아무래도 뭐 파운드리나 이런 쪽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오늘 거래대금 330억, 강한 거래대금이 최근에 보지 못한 규모의 거래대금이 나왔고 시총은 1270억 정도 되는데 그런 어떤 계측 장비와 파운드리 쪽이 부각이 되면서 거래대금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뽑아냈고요. 20주선 위에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나래 나노텍입니다. 저는 처음에 미래 나노텍의 어떤 짝퉁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뭐 LCD 이런 디스플레이 이런 장비 쪽 회사이고 작년 매출의 한 10%에 달하는 수주 계약 같은 것들이 발표되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고 또 최근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뭔가 좀 매집이 일어난 또 흔적이 있어서 21선 위에 안착되는 모습이라 그러면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어떤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화콘텍입니다. 신화콘텍은 아이폰 뭐 충전 관련해서도 한번 크게 올랐었고 그런 부분이 아니어도 자동차 부품 쪽에도 더 진출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시가총액은 한 600억 정도 되고요. 거래대금이 최근에 한 500억 정도 나왔었고 오늘 한 110억 나오면서 7%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주봉상의 흐름을 봐도 20주선 위에 완전히 올라탄 모습이어서 뭔가 향후 흐름이 기대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쪽인데요. 탄소 포집 기술이 부각되면서 그린케미칼, 요즘 정부에서도 이런 탄소 쪽, 친환경 쪽 이런 쪽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린케미칼이 그런 기대감과 오늘 뭐 행사 등의 어떤 후광 효과를 입으면서 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시가총액은 3,200억이고 연간 단위 했을 때 한 150억, 160억은 벌어내는 실체가 있는 친환경 종목 중에 몇 안 되는 친환경 종목이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환경 필터 이런 것들, 그런 유해 물질을 감소시키는 그런 친환경이면서 또한 2차 전지의 소재 종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가 아주 좋은 종목이죠. 시가총액은 3조 3,800억이고 당기순이익도 한 3조 4천억이, 아니 3,400억이 나오는 실적이 동반되고 또 연간 단위로 봐도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하고 이익도 성장하는 아주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 종목이어서 이렇게 21선 올라와서 안착되는 모습을 보고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당 제약인데요. 안과 관련된
그 바이오시밀러 아일리아라는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유럽에 수출하기로 이제 계약을 했다는 내용으로 오늘 상한가 갔고 거래대금도 한 1,370억이 나왔네요. 그 아일리아라는 그 약의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었는데 그 안과약이 1년 매출이 한 8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이오시밀러로 10분의 1 매출이 나와도 8천억, 그거에 매출액의 50%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잘 이렇게 가동이 된다 그러면 한 4천억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1조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될 만한 내용으로 보시고 조정받았거나 옆으로 좀 횡보할 때 기회를 잡아봐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셀루메드인데요. 셀루메드도 원래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인데 아주 오늘 기사를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쪽은 이제 의료기기, 원래 이런 바이오 쪽 회사인데 바이오 회사가 2차 전지에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상승을 한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내용은 처음 봅니다. 여태까지는 전혀 상관없는 회사가 바이오에 진출한다는 내용으로 상승한 걸 봤지만 바이오 회사가 2차 전지에 진출한다는 내용으로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 거래대금도 460억 나왔고 시총은 2천억.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별일이 다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다 이제는 이런 일까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화장품 섹터인데요. 코스맥스는 브랜드 화장품의 ODM으로 개발한 제품들을 공급하는 실적이 있는 회사이고요. 시가총액 7,200억이고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나오는, 내년도 1,000억 이렇게 더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도 더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종목으로서 괜찮은 종목이고요. 다음은 청담 글로벌입니다. 청담 글로벌은 이커머스 관련 종목으로서 또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판매하고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화장품 섹터에서 같이 상승을 했고요. 오늘 9% 정도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은 1,870억, 그리고 매출과 이익이 또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청담 글로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CNC 인터인데요. 색조 화장품 관련된 종목으로서 시가총액은 2,400억 정도 되고요. 최근에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이미 상승 추세에 완전히 올라타 있고요. 주가도 아주 힘있게 올라가는 종목인데 시가총액 2,400억 정도 되는데 내년과 내후년 계속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조금 비싸 보여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카지노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봉쇄를 완화하지 않겠느냐, 지금이 정점이다, 이런 얘기들, 그런 기대감들이 오늘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파라다이스가 쌍바닥을 보이고 추세적으로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턴어라운드를 하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더 크게 상승할 종목이고요. 실적만 봤을 때는 GKL이 더 좋습니다. 시가총액 1조이고 오히려 매출이나 이익은 내년과 내후년에 파라다이스보다 더 이익이 좋기 때문에 두 종목 중에서 실적으로 본다면 GKL이고, 물론 이제 파라다이스는 리조트 사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시가총액에 더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기기 관련해서 덴티움, 치과 관련된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덴티움이 시가총액은 9,500억 정도 되고 실적이 아주 탄탄하죠. 당기순이익이 1,000억 이상 나오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조정을 좀 보였고 주봉상으로도
흐름이 20주선 위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가 형성되려고 하는 어떤 초입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부 미용 관련해서 루트로닉도 21선을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고, 주봉상으로도 이제 아주 예쁜 흐름으로 주봉상의 20주선이 이렇게 이중 바닥형을 만드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은 큰 상승도 향후에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 이런 종목들은 한번 이제 기계가 깔리게 되면 소모품들이 또 계속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인데 내년, 내후년 꾸준히 성장하는 것들이 기대가 되고요. 종합 엔터 관련해서 키이스트가 시가총액 1670억 정도 되고, 매출적인 부분은 아직은 좀 약하지만 1600억대 대비해서 종합 엔터 회사로서 매니지먼트나 영상 제작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의 초입으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XR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MP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은 2,800억인데 뭐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도 이제 많이 거론이 되고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종목인데,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보다는 기대감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죠. 이런 기대감이 이제 매출이 더 성장되는 기대감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었다가 메타버스나 이런 쪽으로 해서 21,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6,000원대에서 이제 20주선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상승 여력을 갖추고 있고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합병이 영국에서 뭐 승인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면서 이런 합병 기대감으로 아시아나도 올랐고, 아시아나 IDT는 시가총액이 1,700억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한가를 갔습니다. 좋은 점은 아시아나 IDT는 작년에도 흑자를 냈고 올해도 흑자의 기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도 높고, 그러면 기왕에 뭐 합병 이슈가 되더라도 재무가 안 좋은 아시아나보다 아시아나 IDT 같은 종목이 조금 쉬어갈 때 공략하면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한국항공우주가 우주청을 설립하겠다는 내용, 한국의 나사를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그 핵심 중심에 있기 때문에 좀 최근에 하락하려는 모습들을 되돌리고 6% 상승을 했는데요. 21선과 61선을 상승하는 모습, 그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의류 관련해서 더 네이처 홀딩스입니다. 실적이 850억 당기순이익 나오고 시가총액 4천억이니까 저평가 매력이 있죠.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의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또 오늘 저녁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내일 영하 뭐 8도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이런 종목들이 내일도 조금 같이 상승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산업 로봇 관련해서 로보스타가 오늘 5% 상승을 했는데요. 산업 로봇 관련해서 별로 오른 게 없고요. 그리고 LG가 또 대주주라는 어떤 매력이 있어서 수요처가 꾸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3분기에는 또 실적도 턴어라운드하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중에서 덜 오른 시가총액 1,990억 로보스타까지 관심 영역에 놓으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급반등을 한 이후에는 환율이 오늘 급격하게 내렸기 때문에 이게 환율이 크게 내렸다가 갭을 회복했다가 다시 내리는 모습이 아주 긍정적이고, 환율이
안정이 되어야만 환율이 안정이 되어야만 결국에는 주가도 상승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환율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주봉상으로도 크게 내렸다가 이렇게 다시 반등하지 않고 옆으로 기면은 다시 내릴 확률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모습. 지금 11월 달에 보면 강하게 이런 9월 달에 장대양봉을 다 잡아먹는 강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오늘 갑자기 주식이 상승한 큰 동력이 된다고 보시고 환율이 조금 더 안정이 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